최신 모의고사 보건과 공중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36번은 환경에서 수질오염 지표가 되시겠어요. 여기 DO, BOD, COD 잘 알고 계셔야 되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양은 용존산소 DO가 되실 수 있죠. 그리고 물속에 이제 유기물이 막 왔어요. 그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요구량은 BOD예요. 그러니까 BOD가 높다는 거는 산소를 그만큼 쓴다는 거죠. 그래서 DO와 BOD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BOD가 높은 물은 DO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BOD가 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하는 과정이라면 자연적인 이 과정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물인 경우에는 화학적 산화제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이때 COD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COD가 높은 물이 가장 더러운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 폐수 같은 경우가 COD가 높으실 수가 있고요. 생활 폐기물 뭐 이런 하수 같은 경우에 BOD가 높아지실 수가 있는 거죠. BOD, COD가 다 높아진다면 DO는 계속 감소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DO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을수록 DO가 높고 염분이 낮을수록 DO가 높으실 수가 있어요. BOD, COD, DO 말고도 이제 수질 오염 지표로 대장균을 표현하실 수 있는데, 대장균은 음료수, 이제 상수 검사하실 때 체크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죠.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다 했을 때 대장균이 검출됐을 때 오염된 물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검사의 기준은 100ml 중에 대장균은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되고,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1ml에 100마리 이하로 체크가 되어야 되는 기준이 되실 수 있어요. 37번의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지역 주민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보건교육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상자와 함께 이제 어떤 거를 보건교육 할 건지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주민의 요구도 파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어요. 38번은 보건교육의 종류예요. 이거는 안 빠지고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상담이 있어요. 상담은 면담, 뭐 상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를 있는 대상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신뢰관계죠. 개인의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만 상담이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상담을 하실 때 충고를 하거나 권고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막 표현하더라도 그걸 탓하지 말고 수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상담의 적절한 거는 1대1로 하는 뭐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보건교육을 참여하라고 하는데 계속 결석하는 노인분이라든지 이해를 못하는 분은 따로 이제 상담을 선택해서 1대1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죠. 강의는 1대1이 아니죠. 모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의가 되시겠어요. 경제적이다 하면 강의를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개별적으로 이해도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되실 수 있어요. 그룹 토의는 이제 토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적 회의 능력을 함양할 수가 있는 거죠. 민주적이다 내용이 나오면 그룹 토의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수가 모여서 미리 준비회를 가서 그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심 토의, 패널 토의는 전문 집단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토의하는 형태죠. 그거를 이제 청중들이, 비전문가인 청중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심포지엄은 특정 주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제예요. 뭐 CPR이면 CPR 같이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여러 방면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강연자와 청중자가 모두 전문가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청중들이 질문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심포지엄이 되시겠어요. 분담 토의는 그룹 토의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룹 토의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 인원을 조정을 해서 처음에는 2명이 토의를 했다가 2명이 모여서 4명이 되고 4명이 모여서 또 8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원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얘는 다른 말로 버즈 섹션이라든지 와글와글 학습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쭉 적는 형태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시범이 문제로는 가장 많이 나왔죠. 시범, 실무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 보건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인슐린 주사법이라든지 신생아 목욕법이라든지 이렇게 먼저 교육자가 보여준 다음에 배우는 학습자들이 그거를 반복해서 학습을 해보는 방법이 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시범 보인 것을 따라서 하면서 그 행동을 또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관찰법을 통해서 시범은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때 유용해요. 그래서 전염병, 감염병 같은 경우 홍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역할극은 다른 사람이 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돼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하는 거죠. 입장을, 처지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역할극이 되시겠어요. 40번은 보건교육 시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요인 중이 학습자 요인이라든지 교육자 요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학습자 요인을 물어보고 있었죠. 학습자 요인에는 학습자의 준비사항, 신체적, 정서적, 경험, 지식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지적 능력, 학습 동기, 자신에 대한 지각, 심리적 개인차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요인에 속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학습자 요인 중에서 문제와 같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변인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학습자 요인 중에서는 학습 동기가 가장 중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41번 보건교육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 건강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때 지식을 전달하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보건교육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2번에 1차 보건의료 나와 있는데요. 1차 보건의료 하면 항상 보건진료소를 꼽으셔야 되겠죠. 접근성 면에서 이제 벽지나 오지에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곳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해당이 돼요. 그 보건진료소는 관련 법이 농어촌 보건의료 지역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 보건에서는 이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소는 시군구에,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하실 수가 있고, 얘의 설치는 지역 보건법에 기초한다. 법이 다르죠? 법이 다른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33번에 산업피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산업피로는 가역적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영양이나 휴식 등을 취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산업피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불편했던 그 근로자가 3일 쉬고 왔더니 그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다 산업 피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산업 피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피로가 심해지면 질병은 아니지만 생산성이 저하될 수가 있고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연관해서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44번에 영아 사망률이에요. 우리 영아 사망률 공식을 구하실 때 이제 분모가 특정 연도에 출생한 총 출생아 수고 분자가 1세 미만의 사망수죠.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는 형태가
구하는 공식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영아 사망률 3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풀어서 봤을 때 연간 출생아 수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에 3명이 사망한 것을 표현할 때 영아 사망률 3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아 사망률은 국가별 보건 지표로도 삼을 수가 있고 뭐 모자 보건 사업의 수준을 평가할 때도 영아 사망률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45번에 산업보건의 목적이 뭐냐? 근로자의 건강복지죠. 그걸 통해서 이제 생산성도 향상을 하고 직업병도 예방하실 수가 있는 거죠. 46번에 직업병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문제에서는 미나마따병이 나왔어요. 우리 미나마따병 하면 수은이죠. 수은의 증상, 중독 증상은 정신이상 장애예요. 그죠?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뭐 구강염이 생겼다, 다 수은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출제가 많이 되는 납과 카드뮴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납은 잇몸 가장자리에 납성, 보라색으로 선이 띄게 되고 뼈의 조혈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빈혈, 뭐 이런 것들 유발하실 수 있죠. 그 납 중독을 일으키는 산업장은 어디냐 하면 용접공이라든지 인쇄소, 납충전지 생산, 페인트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 있죠. 그리고 카드뮴은 이타병이죠. 그래서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행장애라든지 골다공증이 카드뮴과 관련되실 수 있어요. 47번에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이다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실내에 밀집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두통, 권태, 현기증이고 얘를 묶어서 군집독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얘는 실내 공기 오염 지표였고 대기 오염 지표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48번에는 직업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업병의 설명으로 옳은 거 됐을 때 직업병은 항상 특수 직종이죠. 그리고 특수하게 발생하고 예방이 가능해요. 검진을 통해서 이제 판정하실 수가 있고 경과가 만성 경과로 나타난다는 게 특징적이실 수 있겠어요. 49번은 쓰레기 폐기 처리 방법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음식물, 뭐 축산 폐기물이 나오면 퇴비화가 되실 수가 있고 소각법은 태우는 방법이죠. 위생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태움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나 플라스틱 제품들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매립법은 경제적이죠.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땅속에 묻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하수라든지 토양이 오염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죠. 50번에는 이제 식중독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복기가 짧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다 하면은 포도상구균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소형이죠. 그래서 독소는 뭐냐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장독소라고 기억하셔야겠죠. 감염병인 경우에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가 있죠.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덜 익혔을 때 살모넬라, 바다에서 난 조개류라든지 생선류를 먹었을 때 장염 비브리오균이 걸리실 수 있죠. 햄버거 패티와 관련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뭐 75도로 1분간 가열해야 되는데 덜 익었을 때 발생하는 거 장출혈성 대장균 되시겠어요. 감염병들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죠. 끓여서 먹고 잘 익혀 먹으면 예방이 가능하고 독소형은 예방이 안 되죠. 그리고 치명적인 식중독이다, 신경 독소를 유발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보툴리누스, 통조림과 관련된 식중독 관련해서 답하실 수 있죠. 51번 가정방문 중에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일로는 가족 상태와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실 수가 있죠. 52번에는 감염병이 나와 있는데 박쥐에서 낙타로 매개로 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 뭐냐? 메르스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되실 수가 있어요. 보기에 뭐 사스도 나와 있는데 비말로 감염되죠. 신종 인플루엔자도 비말 감염, 뭐 돼지에 기원하고 있고요. 지카 바이러스는 순모기죠.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실 수가 있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은 조류 독감이죠. 조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겠어요.
53번은 피임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피임은 항상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구분하셔야 되는데, 영구적인 피임법은 여성은 난광절제술, 남성은 정관절제술이 있겠죠. 일시적인 방법에는 루프, 자궁내 장치가 많이 나오는데, 루프 같은 경우는 착상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월경 후에 이 루프를 삽입하실 수가 있고, 루프 삽입하시면 월경량이나 질 분비물이 증가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터울 조절이나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는 게 제 장점이실 수가 있죠. 금기는 골반에 염증이 있거나 자궁암, 과다한 월경을 하거나 임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삽입하실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터울 조절 모유 수유가 중요한데, 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루프를 골라주셔야 되겠어요. 성병 예방에는 콘돔형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경구피임은 배란을 억제한 거다. 아까 루프는 착상을 방지한 거죠. 경구는 배란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모유 수유자가 경구피임법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 기초체험법이라든지 월경주기법도 피임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월경주기법을 하실 때 배란일 계산하기가 이제 다음 월경 예정일에 빼기 12일에서 16일이 배란, 피임해야 되는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54번에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결핵 반응검사죠. 이 반응검사는 피내 주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판독은 48에서 72시간 후에 판독하실 수 있죠. 경결이 커졌냐의 사이즈에 따라서 음성, 양성 나오실 수가 있고, 양성인 경우에는 결핵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핵을 확진하는 검사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성일 때는 결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객담 배양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를 촬영하실 수가 있고, 어린아이가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가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BCG 접종을 안 한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55번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계획할 때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이죠. 요구도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우선시 되셔야겠어요. 그리고 56번은 MMR 접종하실 때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전날 목욕을 하고 당일에는 목욕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예방접종할 때는 주 양육자가 방문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방문 전에 체온을 측정해서 고열이 있는 경우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필요하시죠. 그리고 오전에 되도록이면 접종을 하도록 하고, 접종 후에는 30분 정도는 접종지에 머물렀다가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57번에는 1차 예방이 대두된 배경이 뭐냐, 그 건강 행위가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1차 예방이 대두되실 수가 있는 거죠. 58번은 5세 미만 남아가 나왔어요. 이 5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혈변을 본다 하면은 세균성 이질이죠. 그래서 이질을 바로 고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들도 증상을 살펴보면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설사고, 대부분 이 소화기를 통한 감염병들은 열이 나실 수 있는데 콜레라는 열이 안 나는 게 특징이죠. 장티푸스는 장미진이 나타나고요. 파라디푸스는 장염이나 위장염 유발하실 수가 있죠. 이 세균성 이질까지 모두 2급 감염병이고, 세균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급성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행성 이하선염은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 감염병이 되실 수가 있고 2급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비환원성 종대가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적이실 수 있죠. 59번은 기생충 감염병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인 유아가 항문이 가렵다고 긁는다, 항문이 가려운 거, 야간에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 뭐 이런 거 요충이죠. 집단 생활하실 시에 번질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잘 씻는다든지 이런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밖에 편충이나 회충은 야채를 통해서 분변이 오염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야채를 잘 씻어 먹는다든지 식사 전에 손을 잘 씻는다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십이지장충은 경피로 감염이 되죠. 그래서 맨발로 흙을 밟는다든지 맨손으로 이렇게 야채 이런 거를 캔다든지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페디스토마는
충난, 다슬기, 참깨 순서대로 이렇게 오염이 되실 수가 있고, 페디스토마는 충난, 새우렁이에서 담수어로 이제 오염이 되실 수 있죠. 그 민촌충충, 무구존충충하고 유구존충충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무구조충충은 소고기를 덜 익혔을 때, 유구존충충은 돼지고기를 덜 익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60번은 면역에 관한 거예요. 후천성 면역. 우리 질병에 걸렸다. 특히나 홍역 얘기가 많이 나오죠. 홍역에 걸린 이후에 뭐 다시 홍역이 안 걸린다 하면 자연 능동 면역이 되실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에 예방접종을 한다 하면 인공 능동 면역이 되실 수가 있고요.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면 자연 수동 면역 되실 수가 있어요. 외국을 나가기 전에 급하게 항체 주사를 맞았다 하면은 인공 수동 면역 이렇게 되실 수가 있죠. 61번은 이제 정신건강 사업에서 학교인 경우에 학생들에게 정서행동 발달 검사는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실 수가 있는 거죠. 62번에는 학교 정신건강 사업에서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 뭐냐. 1차 예방 같은 경우는 건강한 대상자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이 답이 되실 수가 있고, 뭐 그 밖에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교육, 가족 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홍보한다든지 시설을 홍보하는 것들 다 1차 예방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2차는 질병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예방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좀 증상이 보이는 사람을 조기 검진한다든지 정신과적 응급진료를 하는 거, 상담 서비스 하는 거죠. 예, 지문에서는 정신질환자 학생을 상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2차 예방에 해당되실 수가 있고,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뭐 교육을 한다. 이거 흡연 학생이기 때문에 2차 예방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정신질환자의 뭐 검사 이런 것들 다 2차 예방에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3차 예방은 질환이 있는 사람을 재활이나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자에게 약물 교육하는 거라든지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 준다든지 이런 거 다 3차 예방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63번에 가족간호 서비스 요구는 무엇에 기초하느냐?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64번에 공중보건 개념에서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신건강은 아까 건강 잠재력의 개발과 발휘를 통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죠.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제 건강 증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5번의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제제는 전열, 농축 적혈구, 신성동결 혈장, 농축 혈소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에 관련 의약품이 이제 혈액제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열, 농축 적혈구, 신성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66번에는 법정 감염병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뭐 문제에서는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의 신고를 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하다 나와 있죠. 그럼 2급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1, 2, 3, 4급을 보시면 1급은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탄저라든지 디프테리아, 야토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2급은 좀 전에 본 것 같이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시고 격리가 필요해요. 결핵이나 수두, A형 간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3급은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고 격리는 좀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파상풍, B형, C형 간염이 해당이 되고, 매독이 4급이었다가 23년 상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매독까지 3급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아이들이 뭐 성매개 감염병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수족구도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67번의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병상수 기준은 100개 이상이죠. 그리고 병원이라 하면 30개 이상일 때, 병상 30개 이상일 때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69번에 결핵 환자가 이제 동거자나 제3자의 결핵이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답이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여기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곳은 어디면 보건소죠. 그래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전염 우려가 있어서 입원을 명령하는 거는 시군구청장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리 치료를 명령한다든지 예방 접종을 이제 법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시군구청장이 하실 수가 있고, 예방 접종한 다음에 그 보고는 이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실 수 있는 거죠. 70번에 보시면 구강보건법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 사업은 뭐냐?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지속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 불소양치까지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구강보건 사업에 칫솔질 지도하는 것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